사학개미 구조대 배진범. 강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거의 2달 동안 찾아뵙지 네, 못했는데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으니까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네. 하고요. 장에 앉아서 도망친 건 아니고 저희도 똑같은 개미이기 때문에 같이 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슬슬 오늘 얘기 나눠볼 거는 이제 EQ 실적 시즌 돌아오잖아요. 네. 애플도 발표를 했고 네.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할 건데 네, 약간 두 개 기업 정도는 토박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토박보고자 합니다. 네. 특히 정수님께서 이 기업은 시장이나 아니면 유튜버들, 다른 유튜버들이 조금 과잉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신 종목이 있어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죠. 네, 그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가장 크게 큰 테두리에서 얘기를 하면 엔비디아에게도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그늘이 그려지고 있는 게 뭐냐면 더 이코노미스트가 7월 중순쯤에 냈던 특집호에서 반도체 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다.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 부분은 현재 과잉 공급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에는 쇼티지 공급난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과잉 공급이 아닌데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중국하고 대척점을 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유럽 또한 프랑스나 독일 또한 반도체 공장에다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를 높이다 보니 또 우리 아시는 삼성전자하고 TSMC가 대단히 경쟁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SK 하이닉스도 네. 되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종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카펙스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를 종합해 보니 이러다가는 2023년이나 2024년에 과잉 공급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더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과잉 공급, 오버 서플라이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이 저는 투영되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통 2023년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주가는 선반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사실 주가가 무너져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는 그런 모양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 주식 시장에서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엔비디아에게는 먼저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미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한 부분, 그리고 당분간 좀 상승 능력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 원인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의 오버 서플라이는 2023년이나 2024년에 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래픽 최소한 GPU 시장은 이미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달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의 쉬프먼트, 그러니까 물동량이죠. 네. 이것이 전년 대비 1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코비드 19의 이 팬데믹 이펙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어떠한 그 줌 학교 수업이라든지 또는 집에 있으면 게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컴퓨터 교체 수요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보통 컴퓨터 교체 수요는 짧게는 2년 또는 길게는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한 번 지금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교체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코비드 19 때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서 그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이 부분이 GPU에 있어서 지금 이미 미국에 있는 리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GPU가 쌓이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과잉 공급이 조금씩 시작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 확실하게 진입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입하기 시작하고 있는 크립토 시장이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윈터가 오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크게 두 가지로 상승을 하죠. 1999년에 GPU라는 걸 개발한 이후에 처음에는 그냥 컴퓨터 부속품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GPU가 크게 떴던 것 첫 번째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AI 부분에서 특히 이미지에 대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즉 이미지를 갖다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 이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에 있어서 우리가 마이닝하고 채굴하고 흔히 말하는 이런 베리피케이션하는 프루프 오브 워크 할 때 이 GPU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사실은 크게 성장을 했던 건데 물론 암호화폐 시장이 크립토 시장이 앞으로 죽지는 않을 거겠지만 겨울을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GPU가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미 암호화폐 쪽에서 GPU를 거래하는 시장에 중고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가을 정도에 이더리움 쪽에서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을 발음이 안 좋은데요. 프루프 오브 스테이트로 바꿀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솔라나라는 그 크립토가 썼던 방식이죠. 즉 전체 다 이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이
그러니까 모두 다 참여하는 방식에서 베리피케이션 하는 것이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면은 일종의 요번 거 베리피케이션 할 때는 요쪽 그룹이 참여하고 또는 여기 대표들이 좀 참여하고 이번 트랜잭션을 갖다가 증명할 때는 여기가 참여해서 일부 대표 선수들이 랜덤하게 참여하는 방식을 갖다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방식으로 이더리움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기 수요도 줄어들고 그리고 트랜잭션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얘기했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와 그리고 비자나 우리가 마스터카드처럼 이 트랜잭션 속도를 높이겠다 분당 트랜잭션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전략 아래 이 프루프 방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GPU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용화돼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크립토를 우리가 이더리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NFT에도 이더리움이 중심적으로 쓰이는 건데요. 이더리움의 프루프 방식, 베리피케이션 방식이 바뀐다는 거는 앞으로 물론 절대량으로 볼 때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서 GPU의 속도가 커지겠지만 지금과 같이 절대량이 증가할 때 커지는 GPU 시장이 아닐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필요한 GPU의 양은 동일한 트랜잭션 대비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엔비디아의 그 수익 쉐어라든지 마켓 사이즈로 보면 사업이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 GPU, 즉 그래픽 카드 시장이 있는 거고 이것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40%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센터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쓰이는 고성능 AI 제품들, 여기서 처리하는 이 GPU들. 즉 여러분 유튜브에도 엄청난 GPU가 쓰이고 있고 뭐 페이스북에도 엄청난 GPU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 틱톡에도 엄청난 GPU가 쓰이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동영상 시대가 오면서 GPU 수요가 많은데 이건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거, 이 부분은 저는 탄탄한 엔비디아의 사업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시장이 축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한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 시장에 있어서의 과잉 공급은 여러 가지 징후로 볼 때 확정적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질 개선을 통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그렇죠. 디맨드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는 있어요. 물론 또 언젠간 컴퓨터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크립토에 대한 다양한 그러니까 윈터가 지나고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면 크립토 절대 시장이 커질 테니까요. 그런데 과거처럼 크립토 시장이 예를 들자면은 2배로 커지면 GPU 시장도 2배가 된다. 이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립토 시장이 2배가 돼도 GPU 시장은 2배가 아니라 1.5배 정도로 또는 그냥 조금 증가하는 정도로 왜? 근본적인 베리피케이션의 방식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웍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구조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가격을 낮춰서 승부를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엔비디아는 끊임없이 가격을 높여왔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의 대표집인 RF 하는 집 같은 경우에도 한 $300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계산한 들이 $500 하다가 뭐 올해 계산한 건 $1000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건 너무 심한 독과점이다. 그런 비판들이 대단히 있고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 사실 엔비디아는 칩을 설계하는 것이지 생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엔비디아의 칩을 생산하는 것이 삼성전자이고 TSMC인 거죠. 네.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고성능의 어떠한 GPU를 설계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시장의 가격을 교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암 인수가 $400억 인수를 했던 암 인수가 자초된 것이 영국 정부가 물론 암을 소재지가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 정부가 그러니까 설계 부분에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 가격 교란이 올 수 있다는 걸로 이 공식적인 반대는 아니라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고 유럽연합에서도 이 의사는 표현했고 심지어는 엔비디아 소속된 미국 정부도 이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암 인수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암이 지금 독자적인 IPO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이유도 엔비디아가 좀 더 암을 가졌다라면 저는 사실 암 인수할 때 그때 주가도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큰 이 시장 확성세를 갖고 있었는데 규제 부분에 이제 제약을 당할 정도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엔비디아의 아까 지금 가격을 얘기해서 떠오른 부분인데 엔비디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과거에는 GPU가 이렇게 클지 몰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GPU 시장에 지금 경쟁자도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GPU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AI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에서 이 AI와 관련돼서 이 엔비디아가 만들어냈던 하이 퍼포먼스 이 컴퓨팅과 관련된 칩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되게 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업이 쓰려면 대표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주 고객이었던 구글에서 우리도 그거 대체 제품 우리가 만들래. 그게 만드는 게 텐서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쟁사에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엔비디아 거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가격 조정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격 컨트롤링이 안 되다 보니까 테슬라도 자체 칩 설계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주요 고객군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 시장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 자신들도 흔히 말하는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죠. SOC라고 하는 이 SOC 시장에 자사 제품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는 거죠.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엔비디아에게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이래라고 하고 있지만 정수님 말씀을 잘 고쳐보면 수요가 변화한다는 얘기네요. 네네. 상황적으로 변했고 결국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지 않을 거고 그 제약이 있다라는 네. 거죠. 엔비디아가 워낙 탄탄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런 폭발적 성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슬로우 그로스, 그러니까 천천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한계를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냐는 선반영 다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승 압력을 가져야 되는데 네. 상승할 요인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려면 와 시장이 내년에 윈터가 끝날 거고 봄이 오고 그러면 또 다시 GPU 엄청 살 거고 SOC 시장도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그러는데 이 SOC 시장에 대한 시그널도 보니까 경쟁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희소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뭐 주목할 만한 희소식이 하나 있긴 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틱톡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 뭐라고 재미있었냐면 6월 말에 이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총괄하고 있는 이 CPO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Chief Product 오피서가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라는 건 거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다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피드를 틱톡처럼 레코멘데이션 AI가 레코멘데이션 하는 쪽으로 바꿀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022년에만 올해까지만 볼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GPU가 5배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페이스북은 엄청난 엔비디아의 주 고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십시오. 왜 GPU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틱톡 보면 그냥 순간순간 넘기면서 막 넘기기도 하고 더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좋아하는 패턴을 동영상을 진짜 순간적으로 개선해내려면 영상 패턴을 다 분석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방대한 GPU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틱톡 또한 엔비디아의 핵심 고객인 거죠. 그런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쪽에서 우리도 틱톡을 쫓아가려 하면서 2020년에만 더 필요한 것이 5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량 자체가 많은 기업이 곱하기 5의 디맨드를 만들어내니 엔비디아로부터는 이건 원더풀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것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려면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틱톡을 쫓아가는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고 성공해서 2023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GPU 사가주는 핵심 고객 중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내재적으로 이제 기대하는 것은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트렌드, 3D 뭐 이러한 부분에서의 트렌드가 계속 지속된다라면 줄어들고 있는 자신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티뱅크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투자하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과잉 공급이 발생했지만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이또이 할 거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미 다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적정가가 200달러에서 250달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과거처럼 300달러 가는 시대는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180달러 정도의 이때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주식 전문가 아니라서 이것이 어떻게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지는 예측할 수 없고 단언할 수도 없고 뭐라고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거는 과거처럼 무조건 성장만을 향해서 달리던 시대에 있어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더라도 이건 상쇄하는 수준일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떨어지는 수요를 상쇄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공급망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다.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트래킹하면서 투자 의견을 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업을 볼 때도 뉴스 중에도 시그널이 있고 노이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엔비디아가 뭐 퍼포먼스가 대단하다. 요번에 냈더니 뭐 5나노 공정에 엔비디아의 칩이 나왔다. 3나노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노이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디맨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수요 대해서 창출할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해서 반도체 시장 전반에서의 광인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뉴스에 이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디맨드 부분이 이 매력이 있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여기에 어떻게 뛰어들고 있는가. 사실은 오늘 뭐 애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플이 생산 능력에 여유만 생긴다면 사실 설비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열기는 아니지만 M1 칩과 M2 칩을 자사 서비스에다가 쓸 이유가 없거든요. M1 칩과 M2 칩을 갖다가 데이터 센터에다 판매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엔비디아 갖고 있는 시스템 온 칩도 M1, M2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M1 칩과 M2 칩이 서버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수요를 뺏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쟁 구도가 이게 녹록치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쟁자들의 수준이 과거에는 이제 자꾸 보시면 GPU만 보시다 보니까 AMD라든지 인텔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AMD나 인텔만 보지 마시고 구글의 텐서 칩이라든지 텐서플로 그 AI 칩이죠. 네. 그리고 곧 나타나게 될 테슬라의 칩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작동되고 있는 M1 칩과 M2 칩의 생산 능력, 프로덕션 캐파시티를 보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자기의 어떤 포션들을 차지할 건지 좀 보시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얼마나 강력한 경쟁 구조 속에서 경쟁 압력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엔비디아 주식을 저희가 구매하자 뭐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드려서도 안 되고, 다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도전들, 물론 엔비디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 많이 안 드렸지만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지만 명확한 시장의 도전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주시장이 아닐까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